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은 진짜 잠재력과 위험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업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에이코 홀딩스, 티커는 OCTO입니다.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다들 제2의 게임스톱 같은 인생주, 텐베거를 꿈꾸면서 소형주, 특히 마이크로캡 시장 많이들 보시잖아요. 오늘 다룰 OCTO가 바로 그런 종목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60억 원대에 불과해요. 서울에 좀 괜찮은 아파트 한 채 값이죠. 이런 초소형주인데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동시에 파산 직전의 재무 상태라는 정말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OCTO, 절벽 끝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드라마를 쓸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의 꿈과 함께 그냥 사라져 버릴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의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분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죠. 이 옥토라는 회사, 과연 월가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다이아몬드 원석일까요? 아니면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함정일까요? 특히 저희 같은 서학개미들에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 서학개미들 미국 소형주 투자하는 거 진짜 안개 속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차도 있고 언어 장벽도 있고 정보도 부족하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장률만 보고 와 대박이다 하고 덥석 뛰어들었다가 그 뒤에 숨어있는 부실을 감당 못하고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거든요. 오늘 분석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바로 이 문장 하나가 이 에이코 홀딩스라는 회사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정말 매력적인데 동시에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건 이 회사의 사업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회사는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 주고 대출 이자 낼 돈을 걱정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엔진은 짐체 최신형 페라리 엔진을 얹었는데 기름은 거의 바닥나서 주유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는 그런 차라고 할까요? 와, 이 차 밟으면 엄청 잘 나가겠다 싶은데 당장 길 한복판에 서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딱 그겁니다. 이 극명한 대립이야말로 투자자들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이유고 우리가 오늘 깊게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일단 좋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투자자들 마음을 막 설레게 하는 이 회사의 주가를 진짜 수십 배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 강력한 성장 엔진, 도대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이코의 미래는 포에버에이트라는 자회사 하나에 거의 올인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실제로 기존에 하던 다른 사업부는 과감하게 팔아버리면서까지 이 포에버에이트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까지 몰빵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43.4%. 미쳤죠? 이게 2025년 2분기, 그러니까 딱 3개월 동안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이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같이 금리 높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웬만한 빅테크들도 성장이 둔화되거나 역성장하는 마당에 분기 매출이 40% 넘게 늘었다? 이건 진짜 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수치죠.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아마 이 회사를 아는 분들 대부분이 이 말도 안 되는 숫자 때문에 처음 딱 하고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투자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이 폭발적인 성장세, 대체 어떤 사업 모델에서 나오는 건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포레버 에이트라는 회사가 하는 사업 모델이 진짜 기가 막히게 똑똑해요. 쉽게 말해서요. 아마존이나 쇼피파이에서 물건 파는 온라인 셀러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건 사서 창고에 쌓아둘 돈,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핀테크 회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게 이 회사가 딱 노리는 시장이 있어요. 바로 리퍼비시 애플 제품 시장입니다. 중고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같은 거요. 생각해보세요. 애플 브랜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가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 지갑이 얇아지니까 새것 같은 중고 제품을 더 찾게 되잖아요. 이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크고 있다는 겁니다. 2027년이면 이 시장이 우리 돈으로 거의 250조 원이 넘어갈 거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엄청나게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꽉 쥐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포레버에이트의 힘이자 에이코의 가장 강력한 성장 스토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막 심장이 뛰는 성장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는 동화가 아니잖아요. 냉혹한 현실이죠. 이제 그 번쩍이는 페라리 보닛을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 과연 안은 어떨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엔진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빛 뒤에 가려진 회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그림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0.3. 이게 지금 8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게 유동 비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에 뒤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냐 이거거든요. 보통 2는 넘어야 이 회사 안전하구나 하고 1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한데? 하거든요. 근데 여긴 0.3입니다. 0.3.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당장 갚아야 할 빚이 1,000만 원인데 내 지갑엔 30만 원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 70만 원은 어떻게 갚아요?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수도 있고 거래처에 돈을 못 줘서 물건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건은 잘 팔리는데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우리가 흑자도산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 꼴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이 현금 문제를 해결 못하면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매출이 43%나 늘었다면서 왜 돈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2025년 2분기에만 순손실이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억 원이에요. 돈을 번 게 아니라 까먹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딱 1년 전만 해도 이 회사가 440만 달러, 거의 60억 원 흑자를 내던 회사였어요. 완전 알짜 회사였죠. 그런데 1년 만에 60억 벌던 회사가 16억 까먹는 회사로 그냥 수직 낙하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최악의 신호입니다. 도대체 그 많던 이익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답은 잠시 후 재무제표에서 더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 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4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 정도? 이게 이 상장사 전체 몸값, 즉 시가총액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요. 이런 주식을 우리가 마이크로캡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누가 아파트 하나 팔아서 주식 사면 바로 상한가 갈 수도 있을 정도로 가볍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안 좋은 소문 하나만 돌아도 그냥 반토막 나고 최악의 경우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절대 쳐다봐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자, 이 표를 딱 보시면 에이코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맨 위에 매출 보세요. 43.4% 증가. 이건 뭐 박수 쳐줘야죠. 완벽합니다. 근데 바로 밑에 순이익을 보면 440만 달러 흑자에서 120만 달러 적자로 그냥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어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세 번째 줄 총이익률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원짜리 팔면 175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82원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마진이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왜 마진이 이렇게 박살이 났지?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헐값에 파는 건가? 아니면 중고 아이폰 사오는 값이 엄청 오른 건가? 그것도 아니면 돈 빌리는 이자가 너무 비싼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 전에는 절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유동비율 0.3. 이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자, 이렇게 거의 벼랑 끝까지 몰린 에이트코. 이대로 그냥 무너지는 걸까요? 만약 그랬으면 제가 오늘 굳이 시간 내서 이 기업을 다룰 이유도 없었겠죠. 다행히도 회사 사람들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투자를 뭐 아니면 도로 만드는 진짜 와일드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주가는 정말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겠죠. 과연 회사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2025년 들어서 에이티코가 정말 숨가쁘게 움직였어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일단 2분기에 M&A 전문가를 이사로 데려옵니다. 이건 딱 봐도 우리 돈 좀 구해줘, 투자자 좀 찾아줘 하는 신호죠? 그리고 6월에 전체 빚의 절반을 갚아버립니다. 220만 달러 빚을 110만 달러로 줄였는데 이건 단순히 빚을 줄였다는 걸 넘어서 당장 목을 조르던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서 숨 쉴 시간에 벌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돈 안 되는 포정사업부를 팔아버립니다. 이걸로 현금을 확보하고 우리는 이제 포레버 에이템만 올인하겠다. 이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9월 초에는 ATM 계약을 끝내버려요. 이 ATM이라는 게 회사가 계속 주식을 찍어서 시장에 파는 건데 주주들 입장에선 내 주식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짜증나는 거거든요. 이걸 중단했다는 건 더 이상 주식 팔아서 연명하지 않겠다는 기존 주주들한테 보내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진의 처절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사실 어느 회사 CEO나 하는 뻔한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잖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회사는 실제로 빚 갚고 사업부 팔고 이사진 바꾸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경영진이 진짜로 일을 하냐 못하냐. 이 경영진의 능력이 이 투자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코의 엄청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재무 리스크, 또 살아남기 위한 회사의 발버둥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모든 걸 저울 위에 올려놓고 최종 판단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정말 극과 극이죠. 왼쪽 긍정적인 쪽을 보면 43.4%라는 미친 성장률에 빚도 절반이나 갚고 어떻게든 살아나려는 의지가 막 보여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이 모든 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진짜 무서운 위험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는 유동성 위기,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이상한 수익 구조, 그리고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이 마이크로캡의 위험성. 심지어 최근에는 보고서도 늦게 내면서 얘네 회사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맞아?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죠. 마치 한쪽에서는 엑셀에 힘껏 밟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브레이크가 파열 직전인 상황과 똑같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 한마디로 뭐 아니면 도인 거죠. 만약 회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포레버 에이트가 제대로 터져주면 주가는 진짜 지금의 몇 배 혹은 몇십 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그냥 투자금 전부가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주식에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이나 전 재산을 넣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냥 로또 한 장 산다는 생각으로 없어져도 내 인생에 전혀 지장 없는 돈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에이코의 이 강력한 성장 엔진이 회사 계좌의 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수익을 내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기름 경고등이 깜빡이는 페라리가 다음 주유소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길 한복판에 멈춰 서버릴 것인가? 결국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이 회사의 운명,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운명이 모두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아슬아슬한 경주의 승자가 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